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육 현장에서 너무나 귀한 남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천 라이프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오성경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포천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성경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교사 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10년 차 보육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이면 지금보다도 남자 교사가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육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먼저 저는 학창 시절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고등학교 진학 상담 시에도 담임 선생님께서 유아교육과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아교육을 다니는 남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남자가 정말 적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60명 중에 3명이었어요. 네, 학기 초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동기들과 교수님께서 더 많이 챙겨주어서 쉽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말 어린이집으로 보육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좋은 지도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에 항상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눈맞춤을 해주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원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교사 선생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육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습 시에 지도교사의 역량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우리 오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의 보육 철학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교수님께서 이제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제 너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니?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유년기 시절부터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의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나는 어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었지,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가장 남을까, 제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유치원 선생님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사탕 목걸이, 또 여름 캠프 때 선생님과 함께 불렀던 노래, 그리고 즐거웠던 추억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또 지금 보육교사를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제 이름을 항상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했던 걸 지금에서야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육 실습 중에 느꼈지만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거를 경험 삼아서 저는 존중받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항상 존중하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또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존중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유아를 존중하고 또 부모님도 존중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보육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교사로 계속 일하고 계신데 10년 동안이면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거거든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오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한 참 기관. 굉장히 어려우신데 장기 근속하셨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 10년 동안 한 기관에서 근무한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 일하실 건지 미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보육교사 10년 차.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제가 근무하는 연차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교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 오래 일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지 그 고민 중에 제가 또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건 첫 번째,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쉽게 원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원장이 되려면 일단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전문성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는 학력과 경력이 있는데요. 저는 보육 현장에서 일단 경력을 많이 쌓았고, 근데 학력 부분에서는 지금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부분은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저는 포천시에 근무를 하고 있고, 포천시 원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아동복지 사업,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목표로 전문성을 또 키우고 또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서 포천시에서 국공립 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10년 동안 보육 현장에 계셨는데요. 남자 보육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 보육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원장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조리사 선생님들까지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들은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도 있지만 남자 선생님을 보면 아이들이 남성, 여성, 양성, 균형 잡힌 성 모델을 인식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 활동 면에서도 야외 활동이나 신체 활동, 그리고 체육 활동처럼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할 때 남자 교사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 교사 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와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내 각종 행사 계획 및 MC라든지 사회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제가 맡아서 남자 교사가 맡아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 보육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부모님들이나 원장님, 직장 동료들이 남자 보육교사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본인이 느꼈던 남자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남자 보육교사이기 이전에 저는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을 때부터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유아교육과가 가서 또 교사를 할 수 있겠냐,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겠냐,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잠시지만 한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현재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보육교사 초임 시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부터 보육교사, 동료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슨 남자가 보육교사야. 그리고 남자가 콧물 닦고 기저귀 다는 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급여, 월급은 얼마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남자가 그거 받고 일할 수 있겠어? 이런 남자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보육 현장에서의 남자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체감으로 느끼고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직 좀 변화가 어려운 거는 성 관련 문제, 사회적 이슈에 따른 성 관련 문제는 저조차도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럽고 부모님들과 얘기할 때도 조금 좀 화장실 지도라든지 성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남자 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10년 전부터 좀 어려웠던 남자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극복하시고 오늘날은 남자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최근에는 그래도 즐겁게 교사 생활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보육교사가 여자 보육교사와 다르게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남자라서 받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든 동료 교사든 제일 가장 많이 받는 이런 편견이 남자니까 이렇게 놓치지, 남자니까 조금 덜렁대지. 이게 물론 성 그런 관련 거일 수 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여자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부모님들이든 원장님이든 동료 교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여자가 더 잘하는데 남자 선생님이니까 이것도 놓치지. 저는 이 이야기를 초임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흘려듣듯이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편견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했냐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말 작은 일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기록과 메모를 그냥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과 소통을 할 때, 어머님,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작은 일조차 꼼꼼하게 부모님께서, 아유, 선생님, 이런 걸로 전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정말 좀 그런 꼼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통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남자라서 좀 세심하지 못하다, 좀 무뚝뚝하다, 다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가 조금 선생님하고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학기 초에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은 꼼꼼하다라는 다른 부분으로 조금 세심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느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실에서 좀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좀 눈빛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아이들과 놀이 속에서 상처받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아이들 눈빛이나 행동을 보면 조금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친구야, 무슨 일이야?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선생님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좀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열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부분은 또 어머님께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남자 선생님이어서 여자 선생님들보다 좀 꼼꼼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좀 다정하게 챙겨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덜게 제 스스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꼼꼼하게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 그러면서 그 내용들 부모님과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작은 변화라든가 어떤 작은 감정, 이런 부분들도 잘 캐치하셔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부분들은 성별을 떠나서 남자 보육교사든 여자 보육교사든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로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보육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자 보육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교사로 네,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남자 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동료 교사분들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초임으로 근무를 했을 때 선생님들과의 관계 형성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뭐 주임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손을 내밀면 이제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남자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동료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먼저 손을 내민다면 이제 손을 뿌리치는 선생님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라고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면 먼저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 처음에 취업했을 때 다 동료분들이 여자분들이고 그러면 혼자 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또 배우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남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남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에 남자 보육교사가 있긴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남자 보육교사가 얼마나 있고 전체 교사 중에서 남자 보육교사의 비율은 어떤지 좀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보건보육교사 자격 현황표를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총 보육교사가 26만 8천 명입니다. 이제 그 중에 남자 교사가 몇 명일까요? 바로 그래도 2,000명이 넘네요. 네, 2,043명. 이제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가 조금 못 미치는 0.7%인데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 조금씩 남자 보육교사도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0명이면 뭐 많은 거죠. 근데 전국에 2,000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수님 저도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주변에서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2,000명이란 숫자는 아마 전국에 있는 남자 보육교사를 다 한번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또 재미난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냥 제가 보육교사로 있을 때보다 남자 보육교사님들과 그나마 조금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로 아, 네, 선생님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음, 또 이렇게 보육교사 채널이 워낙에 조금 폐쇄적이기도 한데 남자 보육교사가 음,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 정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면서 또 네. 남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아, 응원을 받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음,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남자 보육 교사들의 모임이 조금 네네. 활성화돼서 좀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남자 보육교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끙끙끙 앓으면서 네, 어디 말도 못하고 주변에 없으니까 뭐 걱정만 하고 좀 속상해 하는데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어서 네, 고생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니까 주축이 돼서 이렇게 모임을 네, 형성한다면 온라인이라도 형성한다면 서로 이제 자조집단 모임을 형성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분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네, 멘토를 그 안에서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의 활동을 남자 보육교사를 위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남자 보육교사로 성장하고 싶은데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과연 남자 보육교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혹시 본인의 멘토가 있는지, 멘토가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다른 남자 선생님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먼저 제 멘토라 하면 이제 모험과 도전이기도 한 이 남자 교사를 채용해 주신 아, 바로 저희 원장님. 네, 네, 그쵸. 네, 네, 10년 전이면 네, 정말 과연 남자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잘 일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남자 보육교사를 채용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이제 멘토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제가 근무를 하면 1년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정말 큰 모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저에게 이런 새로운 길, 제가 저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신 저희 원장님을 저는 멘토로 삼고 싶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원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 원장을 목표로 할 때 필요로 한 뭐 리더십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사 간의 교사 관리,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원장님이 교사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장해 나가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원 운영 방식,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 관계, 부모님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 교사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 물론 제가 원 운영 전반적인 걸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교사로서 볼 때 아이들과 부모님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원 운영을 해야겠구나, 라고 저희 원장님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에게 교사가 될 기회를 주셨고, 네, 또 교사로서 또 중간 관리자로서 네, 전문성 있게 또 운영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맞습니다. 주셨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영유아와 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네. 항상 영유아와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원장님을 멘토로 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은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런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이고, 우리 네, 전국에 있는 남학생들도 또 물론 여자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생님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원장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제가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 보육교사분들께 조금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제 채널이나 우리 보육플러스 채널처럼 이런 보육교사들에게 희망과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제 큰 목표가 하나가 뭐냐면 좀 남자 보육 교사로서 조금 방향성, 이런 좀 남자 보육 교사의 길을 열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아, 작지만 큰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보육 플러스를 만나서 이렇게 또 음. 이런 컨텐츠를 또 촬영을 하게 되고, 네, 보육교사분들 그리고 예비교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희망이나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 선생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네, 수 진짜 있는 네,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있게 남자 보육교사라는 그런 편견을 딛고 정말 좋은 교사로서 또 좋은 중간관리자, 좋은 원장으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 포천 라이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면서 네, 우리 그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소망도 잘 들었고요. 네,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남자 보육교사의 길을 넓게 네, 네, 잘 개척해 주신다면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 후배님들이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도 교사 생활을 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남자 보육교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인 부분하고 또 정년 보장 이런 직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끔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 이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1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이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육교사, 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선생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어주고 슬플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웃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의 감정을 케어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공지능이나
또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렇죠.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을 보면 아마 10호봉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는 한 230만 원 정도로 연봉은 3천만 원, 거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해진다면 3천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급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또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도 정년은 보장이 다 되는 거죠. 어떤가요? 보육교사는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네. 대신 조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네. 보육교사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는 보육교사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서 네, 네. 한번 취업하게 되면 뭐 아무 이유 없이 해고나 해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걱정하지 않고 취업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남자 보육교사를 대표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원장님, 동료 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거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 직장에서 그리고 보육교사라는 이런 여성분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10년 동안이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기본적으로, 남자 보육교사, 그리고 예비 남자 선생님들 모두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이 일을, 그리고 이 직업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이란 꿈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남자 교사, 예비 교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저는 실력이 있다면 남자, 여자, 성별의 구애 없이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은 물론 여자분들이 오래 하셨고 여자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더 섬세하게, 더 다정하게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별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는 같은 교사로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1%도 되지 않는 우리 남자 보육교사, 그리고 남자 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네,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또 인성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일하는 부분에 적성이 얼마나 맞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런 사회가 이제 얘기를 아직까지 변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네, 네, 네. 남자 보육교사가 더욱더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포천 라이프의 오성경 선생님께서 리더로서 남자 보육교사의 리더로서 남자 교사에 대한 국내 우리 사회 이미지를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예비 남자 보육교사 또 현장에서 남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과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1% 정말 귀하디 귀한 남자 보육교사 그리고 현장을 꿈꾸고 있는 예비 남자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분명 남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남자여서 아직은 사회가 남자여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보육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교사, 아이들, 그리고 동료 교사에게는 저희 남자 교사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남자분들, 남자 교사분들이 성별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는 같은 교사로서 존중받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네. 힘내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이렇게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에 우리가 좀 응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남자 예비 교사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현장의 남자 교육교사 선생님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남자 보육교사로서 또는 예비 선생님으로서 또는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유아교육과나 아동과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보육플러스에 남겨주셔도 되고 포천 라이프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 댓글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영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플러스 우리 변미희 교수님께서 저 남자 보육 교사로서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 제가 남자 보육 교사분들 그리고 꿈을 꾸는 예비 보육 교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남자 보육 교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26만 우리 모든 보육 교사분들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도 우리 보육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